보유세가 많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한 가지만 팁을 알려드릴게요. 부랴부랴 해가지고 곧 내일 모레 4월 말인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4월은 기억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세금 폭탄은 이거라고 뽑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양도세도 아니고 종부세도 아니에요. 저는 규제 청정 지역에 있는 거고 청정 지역 아닌 곳에 계신 거고 오늘 얼굴이 가장 무거운 것 같아. 2022년 사실 정말 많은 게 바뀌는 해잖아요. 대통령도 바뀌는 해입니다. 그죠? 대선도 있으니까. 내년에 이 부분을 좀 챙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요 정책이나 세금 부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보유세잖아요. 보유세가 많이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판다. 심플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하수들이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는 거죠. 근데 등록이 안 되잖아요, 아파트가. 근데 이제 아파트 말고 다른 거 등록하실 분들도 일부 계시긴 계세요. 빌라나 다세대 이런 것들도. 물건 투자 가치가 있는 것들은 이런 건 잘 따져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증여예요. 명의를 분산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팔려고 봤더니 양도세가 너무 많이 나오고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등록이 안 되고 그래서 증여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증여가 많아지는 거는 보유세가 올라감과 동시에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은데 2022년이라고 딱 말씀을 주셨으니까 2022년 4월까지는 뭔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취득가 경우에는 유상거래가 있고 무상거래가 있잖아요. 내가 일반 매매로 하면 돈 주고 샀으니까 유상거래. 그건 이제 실거래가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가 무상으로 증여를 하면은 시가 표준액으로 가요. 일종의 약간 기준시가 같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좀 금액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낮아지는 건데 이게 좀 보기가 불편하셨나 봐요, 위에서. 그래서 23년부터 바꾸겠다. 아, 23년부터요? 시가 인정액으로. 그럼 거기에 이제 유사 매매 사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내가 증여했는데 주변에 시세대로 팔려고 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걸로 넣겠다는 거예요. 증여취득세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증여취득세가 23년부터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22년 중에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증여하려고 봤더니 조정지역이면서 공시가 3억 넘어버리면 증여취득세가 12% 나와버리잖아요. 기존에 3.5%였는데. 약간 표정이 놀랬다는 표정인데 이게 빨리 하셔야겠네요. 공시가격이 오르기 전에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시가격 언제 나와요? 4월 달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4월 말 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만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실제 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할 수가 있는데 취득세를 잘 아시는 세무사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저도 증여를 하면 증여 계약서 쓰고 뭐 신고하고 그러고 나면 완료가 돼야지 그때 증여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4월 말까지니까 그 전에 다 끝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증여 취득세잖아요. 취득세는 지방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세는 국세인데 이거 완전히 달라요, 성향이. 요즘에 지방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인기가 좋은데 지방세에서는 증여를 하기로 한 계약일로 본대요. 우리 행크TV 보신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지금 이 방송이 2021년 연말에 나가니까 근데 또 뒤늦게 보고 부랴부랴 해가지고 곧 내일 모레 4월 말인데 어떡하냐고 그러신 분들은 계약서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4월은 기억해야 된다. 정말 귀한 팁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좀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돈 되는 정보긴 한데 어느 정도는 좀 정보가 공유돼야지 피해를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요 정도 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당연히 그 전에 전문가 분들하고 상담하시고 진행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증여인데 22년 4월 되기 전에 해라. 근데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3월 달에 대선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대선 결과 보고 내가 뭔가 움직이겠다. 그렇죠. 너무 이게 우연의 일치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3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 결과를 좀 보고 움직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어차피 그때 가봐도 공시가격은 그대로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6월 1일 이미 지났기 때문에 올해분 냈잖아요. 이제 내년 6월 1일이 보유세 과세 기준이라니까 지금은 내가 움직일 이유가 없어요. 이미 부담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의 세금 폭탄은 이거라고 뽑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양도세도 아니고 종부세도 아니에요. 뭐냐면 주택 임대소득세예요. 2020년부터 임대차 3법 중에 2법이 먼저 실행이 됐고 21년 6월 1일 날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됐잖아요. 이제 임대차 신고제라고 이름을 바꿨던데 이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좋은 게 매매 거래처럼 임대차 거래도 전부 다 실거래가로 파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게 다 투명해지면서 상가처럼 맞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거래를 다 투명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기가 훨씬 용이해지는데 임대소득 현재 과세 요건을 보면 부부합산 주택수로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듣자마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양도세는 세대 기준이지만 얘는 부부합산이니까 내 자녀한테 증여하면 끝나는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엄마 아빠 하나씩 있고 자녀가 하나 있으면 양도세 기준은 세 채잖아요.
근데 임대소득은 부합산이니까 부채잖아요. 그럼 두 채니까 월세만 과세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 자녀는 한 채니까 상관없고. 그렇게 해서 피할 수가 있어요, 임대소득세를. 그런데 임대소득세가 임대차 3법으로 훨씬 투명해지니까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들리는 소문인데 부부합산 2주택도 월세가 아니라 간주임대로 전세보증금도 과세하자,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정부가 파악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전세는 좀 어려워요, 찾아내기가, 월세에 비해서. 자, 어쨌든 요게 되면은 아주 정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추가 세수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할 겁니다, 금액 자체가. 그러면 이게 뭐가 또 문제냐면 보유세가 많으니까 점점 전세는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고마운 게, 야, 임대차 신고제가 좀 미비한데 알아서 월세로 바꿔주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더 거래 파악이 용이해지는 거죠. 그리고 과세하기도 편하고. 그런데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정부 이렇게 딱 세 개의 플레이어를 봐야 되는데 이 중에 제일 피해보는 사람들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이죠. 당연히 대출이 안 되니까 집도 못 사겠고, 이제 전세 대출 막는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분이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내년에 DSR 적용하잖아요. 2단계를 조기 시행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21년 11월, 12월에는 지금 전세 대출을 뺐단 말이에요. 실수요자들 반발이 심하니까. 근데 내년에 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말 임차인을 위한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 대출도 안 나와버리죠. 담보대출은 이미 안 나왔죠. 전세는 줄어들죠. 울며 겨자 먹기로 내가 외곽으로 가거나 아니면 반월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이고 그래 요거 받아서 하는 순간 내가 과세 대상 그대로 들어가요. 곧바로 들어가 버려요. 내가 2주택 전세면 안 들어갔는데 2주택 월세면 들어가 버리잖아요.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보유세 내면서 거기에 하나가 또 생기는 거죠. 5월달에 임대소득세.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임대소득세 내고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의무사항이니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된 상태에서 임대소득세를 내면은 내가 비록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있고 소득이 나와버렸으니까 나는 그냥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버려요. 뭐 예를 들어서 와이프 명의로 투자를 많이 해놨다면은 그거 전부 다 카운트 돼가지고 보험료가 꽤 많이 나오는데, 제가 시가 표준액 5억에서 한 30억으로 제가 시뮬레이션 돌려봤는데 5억인 경우에 월 한 20 얼마 나오고요. 30억인 경우에는 월 한 70 얼마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제 개인차가 다 있는데 그 1년으로 환산해 보면은 300 얼마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엄청 나와요, 보험료만. 그러면은 내가 월세를 12개 받았는데 임대소득으로 하나 정도 나가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건보료로 하나 떠나갈 거예요. 그럼 월세 10개 남는 거죠. 그래도 이 9개, 10개로 내가 그냥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가장 좀 힘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고마운 거죠. 새로운 세수가 확보가 됐고 거래까지 파악이 용이해져 버리니까. 뭐 아주 이건 이기는 게임이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주택은 어쨌든 지금 규제 딱 대상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어떤 지식산업센터나 상가나 창고나 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규제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1억 미만 주택도 원래 규제 대상에 넣지 않은 건 이거는 서민들이 하는 건데 지금 규제가 워낙에 많았는데 시중에 유동자금은 넘쳐나는데 할 게 없으니까 거기에 몰려간 것이고, 원래는 규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존이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또 세금이 많아져서 한숨만 쉴 게 아니라 방법 찾아보면 꼭 이 주택 대상으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회는 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굳이 어려운 길을 가서 막 이렇게 막 비집고 갔는데 조금 남어. 근데 그거 너무 힘들어요. 당연히 이제 처음에 좀 자금이 없고 그럴 때는 유라돼서 굴리고 하는 게 맞는데, 아예 좀 생각을 바꾸시고,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정말 핵심 메시지가 될 수 있는데, 개인 명의로 했을 때 제일 좋은 건 비과세거든요. 그래서 개인 명의로 어느 정도 준 똘똘한 하나로 해가지고 빨리 비과세 세팅을 마치고 털어라, 주택은. 그래서 거기 딱 세팅해놓고 그냥 끝내는 거야,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리고 남아있는 돈 가지고 법인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종목을 아예 바꿔버리시는 상가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세상은 변해요. 지금 이런 세상하고 완전 다르게 집을 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가서 또 다시 가면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때 항상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답인 거고, 안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저는 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무조건 그냥 업무용으로 제가 하라고 메시지를 던졌고, 저는 그것만 엄청나게 매입을 했고, 점포를 뭐 하나 열었다, 고시텔 하나 열었는데 2개, 3개, 4개 됐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외부를 또 탓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우리가 그냥 그때그때 맞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진짜 그 유연한 생각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규제 청정 지역에 있는 거고, 청정 지역 아닌 곳에 계신 거고. 오늘 얼굴이 가장 무거운 것 같아. 얼굴은 우는데 눈물이 나네요. 진짜 눈물 쓰는 것 같아. 살짝 촉촉해졌어요. 네. 열심히 지금까지 모았는데 갑자기 막 세금 빡 들어오니까.
제네스반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앵커TV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요즘 굉장히 좀 많이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송사문장님이라든지 주변 분들 보면 어떻게든 다 방법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방법 잘 찾으셔서 잘 되시기를 바라고 다른 거 있겠습니까?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행복해지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고 또 이름도 행복 재테크니까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세금에 대해서 좀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전문가 제네시스 박님을 모셨는데 세금은 기본이고 뭐 여러 가지 삶에 지혜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네시스 박님 좋은 책도 내셨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기에서 담지 못한 부분은 또 제네시스 박님께서 따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고 제네시스 박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내년 또 지혜로운 행복한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